나 나순심, 올해 72.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침마다 세수하고 나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지. 요새는 거울 보는 것도 좀 무서워요. 주름이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는 것 같아서. 하긴, 내 나이가 어디 그렇게 젊나.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참 따스해요. 예전에는 이 햇살 받으며 마당에서 고추 말리고 깻잎 다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딸그락. 부엌 찬장에서 그릇 꺼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요새 귀는 또 왜 이렇게 밝아졌는지.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자기가 만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대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래요. 참, 의사 선생도 참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더라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스윽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스쳐요. 시원하다 못해 서늘해요. 냉장고 안에는 김치통 2개, 된장 1통, 깍두기 조금. 그리고 뭐가 더 있더라? 아, 우유 1팩. 유통기한 보니까 이틀 지났네. 에이, 이까짓 거 뭐. 나 같은 사람은 이 정도 먹어도 끄떡없어요. 예전에는 이 냉장고가 늘 가득 찼었는데,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수육 삶아 놓고 딸년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만들어 놓고 막내 녀석 친구들 올 때 먹이려고 떡볶이 재료도 잔뜩 사다 놨었지. 냉동실에는 생선도 얼려놓고 만두도 빚어서 쌓아놨었고. 후, 한숨이 절로 나와요. 아니, 왜 나는 자꾸 한숨을 쉬는 거야. 나 원래 이렇게 우울한 사람 아니었는데.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봐요. 아침 8시 반. 아직 이른 시간인데 오늘 하루가 벌써 길게만 느껴져요. 요새는 날마다 이래요. 해가 뜨면 아,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고, 해가 지면 겨우 하루 같네 하고,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들여다봐요. 빨간 동그라미가 3개 그려져 있어요. 큰애 생일, 작은애 생일, 막내 생일. 내가 손수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놨지. 그런데 정작 그 생일날 전화 한 통 오는 애가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빠서. 엄마 나 지금 싱가포르인데 시차 때문에 깜빡했네.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전화할게요. 먼저 주무세요. 다 바쁜 거 알아요. 다들 살기 바쁜 거.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시어머니 생신날도 깜빡하고 친정어머니 제사날도 헷갈리고 그랬으니까.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알아도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소파에 털썩 앉아요. 푹신하고 소파가 내 몸무게를 받아줘요. 이 소파도 이제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튼튼해요. 작은애가 결혼할 때 사준 거예요. 엄마, 이거 비싼 거야. 오래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를 줬는지 자랑하더라고요. 그때는 좋았지. 애들이 엄마 생각해서 뭘 사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물건보다는 전화 한 통이 더 그리워요. 목소리 한 번 듣는 게 더 좋아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혹시 애들 전화인가?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뜬 이름은 은행 대출 상담. 에휴, 또 그놈의 보이스피싱인가. 빨간 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어요. 뚝. 그리고 다시 조용해져요. 너무 조용해요. 이 아파트가 늘 이렇게 조용했나? 예전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쿵쿵쿵.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와악 싸우는 소리, 엄마, 배고파요. 보채는 소리. 그때는 그 소리가 싫어서 조용히 좀 해라. 엄마 귀 아파. 하고 소리 질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끄러운 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벽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요. 그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요. 치익하고 불이 붙어요. 파란 불꽃이 춤을 춰요. 예쁘네. 이런 것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새는 이런 것도 신기하게 보여요. 혼자 있으니까 이상한 것까지 다 보이나 봐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저 김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놓여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집에 김이라도 나야 사람 사는 집 같아요. 컵라면 하나를 꺼내요. 바스락 비닐 뜯는 소리. 스프를 넣고 끓는 물을 부어요. 싸아 하고 물줄기가 쏟아져요. 뚜껑을 덮고 3분을 기다려요. 그 3분이 참 길어요. 창밖을 봐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고요. 저기 저 젊은 엄마 임신한 것 같네. 배가 불러요. 저 엄마는 행복하겠지.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아직은 엄마가 필요하니까. 나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아이 셋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장바다가 밥 해주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 장 보러 가고 애들 숙제 봐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남편 출근시키고 또 퇴근하면 저녁 차려주고 그때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언제 쉬나 나는 사람도 아니가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엄마 맛있어요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삐삐삐삐 타이머가 울려요. 컵라면이 다 됐나 봐요. 뚜껑을 열어요. 후하고 뜨거운 김이 얼굴로 확 올라와요.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러요.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려요. 후후 불어서 입에 넣어요. 호로록 소리내며 면을 먹어요. 맛이 없어요. 아니, 라면은 맛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걸까요? 혼자 먹으면 다 이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건데. 라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요. 짭짤하고 얼얼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따끈해요.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놔요. 덜그럭하고 소리가 나요. 설거지는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할 기운도 없어요. 다시 거실로 가서 TV를 켜요.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딱 하고 화면이 켜져요.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내용이에요. 애인 요새 어느 시대에 저래. 혼자 중얼거려요. 요새 며느리들은 안 당하고 살아요. 다 권리를 찾고 살지. 우리 때는 아니었는데. 우리 때는 참고 또 참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누이 눈치 보고. 그래도 버텼어요.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TV를 끄고 싶은데 끌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라도 나야 집이 덜 쓸쓸하거든요. 그래서 TV를 하루 종일 켜놓고 살아요. 친구 삼아서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려요. 혹시 택배인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가요. 문을 열었더니 옆집 아주머니예요. 언니, 이거 반찬 좀 나눠 먹으려고요. 어제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반찬통을 내밀어요. 뚜껑을 통해서도 김치 냄새가 나요. 잘 익은 배추김치 냄새. 아이고, 고마워요. 근데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요. 에이, 언니도 혼자 계시니까 더 챙겨드려야죠.
저희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금방 다 먹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서러워요.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언니, 요새 공원 나가세요? 거기 가면 어르신들 많이 계시던데. 친구도 사귀고 그러세요. 네. 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언니,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건강해요. 옆집 아주머니는 잔소리를 좀 하고 가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를 챙겨주는 거 고마운데 가끔은 그 챙김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문을 닫고 반찬통을 부엌에 놔요.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김치가 빨갛고 예뻐요.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어봐요. 아삭 소리가 나요. 잘 익었어요. 시원하고 아삭하고 맛있어요. 참 잘 만들었네. 혼자 중얼거려요. 나도 김치 잘 담그는데. 나도 예전에는 김장철이면 배추 100포기씩 담갔어요. 친척들 나눠주고 이웃들 나눠주고 다들 내 김치가 맛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해요. 혼자 먹을 김치를 100포기나 담가서 뭐해요. 그냥 마트에서 조금씩 사 먹어요. 시계를 봐요. 아직 9시 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주물러요. 요새 무릎이 자꾸 쑤셔요. 병원 가면 또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겠지. 다 나이 탓이에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이 들면 다들 옛날 얘기만 한다더니 내가 딱 그 꼴이네요. 창밖을 봐요. 하늘이 참 맑아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저런 날은 밖에 나가야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 말이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안 좋아요. 나가야 해요. 그래, 오늘은 나가보자. 혼잣말을 해요.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 없지만 나는 혼잣말을 자주 해요. 그래야 말을 까먹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옷장을 열어요. 옷들이 쭉 걸려 있어요. 근데 입을 게 없어요. 다 예전 옷들이에요. 요새는 새 옷을 안 사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옷을 사요. 그냥 편한 옷 하나 꺼내 입어요. 회색 바지에 베이지색 점퍼. 거울을 봐요. 영락없는 할멈이네. 웃음이 나와요. 쓸쓸한 웃음. 가방을 챙겨요. 지갑, 핸드폰, 열쇠. 그리고 뭐가 더 필요하지? 아, 손수건. 혹시 또 울지도 모르니까. 요새 자꾸 눈물이 나요. TV 보다가도 라디오 듣다가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슬픈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요. 이것도 나이 탓이겠죠. 현관문을 열어요. 삐삐삐 보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요. 복도가 조용해요. 옆집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요. 딩하고 문이 열려요. 텅 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봐요. 허리가 좀 굽었네. 언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허리 꼿꼿했는데. 1층에 내려요. 딩하고 문이 열려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워요. 눈부셔서 눈을 가려요. 공원이 가까워요. 아파트 단지 뒤쪽에 큰 공원이 있어요. 천천히 걸어가요. 찰싹찰싹 신발 소리가 나요. 요새는 이 소리도 또렷하게 들려요. 공원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어르신들이 몇 분 앉아 계세요. 다들 아는 사람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어디 앉지? 혼자 앉을 벤치를 찾아요. 사람들 없는 벤치. 저기 구석에 하나 있네요. 그쪽으로 가서 앉아요. 푹 하고 벤치가 내 무게를 받아줘요. 공원이 참 좋네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요.
바스락바스락 나뭇잎 소리가 좋아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요.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유모차 끌고 가는 엄마. 다들 바빠 보여요. 다들 갈 곳이 있어 보여요. 나는 어디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 있을 뿐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봐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요. 저 구름도 갈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없네요. 나만 갈 곳이 없어요. 훌쩍 눈물이 또 나오려고 해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요. 아이고, 왜 또 우는 거야? 이 할멈아. 뭐가 그리 슬퍼서 혼자 중얼거려요. 그때였어요. 앙앙앙.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어린애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른이 우는 소리예요. 고개를 돌려봐요. 벤치 저쪽 끝에 젊은 남자애가 하나 앉아서 울고 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어요. 저 총각, 무슨 일이 있나?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서류 뭉치를 꺼내서 바닥에 휙 던져버려요. 서류들이 바람에 날려요. 아이고, 저것 봐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요. 날리는 서류를 하나씩 주워요. 바스락바스락. 서류를 줍다 보니 글씨가 보여요. 불합격 통보서라고 써 있어요. 아, 이 총각 취업시험에 떨어졌나 봐요. 서류를 다 주워서 손에 들고 그 총각에게 다가가요. 총각, 불러봐요. 그 남자애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요. 눈이 빨개요. 눈물 범벅이에요. 누구세요? 서류 날아갔어. 이거, 서류를 내밀어요. 그 총각이 황급히 받아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근데 총각, 밥은 먹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물어봐요.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네, 밥이요? 그래, 밥. 밥은 먹고 우는 거야? 밥심으로 울어야 소리도 크게 나오지. 이 화상아. 총각이 멍하니 나를 봐요. 나도 멍하니 총각을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 가서 밥 먹을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버렸어요. 총각, 그래 울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내가 또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요.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간다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그 총각 얼굴을 보니까 자꾸만 우리 막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막내 녀석도 취업 준비할 때 참 힘들어 했거든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때 내가 문 두드리면서 민서가 밥 먹어라 하면 엄마, 나 지금 공부 중이야. 밥 안 먹어.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래요. 더 맛있는 거 해줄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아, 저 괜찮습니다. 할머니, 총각이 손사래를 쳐요. 당황한 표정이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까부터 보니까 울기만 하고. 밥은 먹었냐고. 아, 아침에 빵 먹었어요. 빵? 빵이 밥이가? 그게 뭔 밥이여? 밥은 쌀로 지은 밥을 먹어야지. 총각이 어이없다는 듯 웃어요. 눈물 흘린 얼굴에 웃음이 번져요. 그 모습이 참 착해 보여요. 할머니, 요즘 사람들은 다 빵 먹어요. 다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 빵으로는 기운이 안 나. 밥을 먹어야 해. 따끈한 밥에 김치 한 쪽, 된장찌개 한 그릇. 그래야 기운이 나는 거지. 총각이 빙그레 웃어요. 할머니, 그럼 정말 제가 가도 돼요? 그럼 우리 집이 멀지도 않아. 저기 저 아파트 507동이야. 가자. 내가 먼저 걸어요. 총각이 뒤따라와요. 찰싹찰싹. 우리 신발 소리가 겹쳐서 들려요.
혼자 걸을 때는 내 신발 소리만 들렸는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걸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다르네요. 할머니, 저 김민우라고 해요. 29살이고요. 그래, 나는 나순심이요. 72이고. 와, 72. 저희 할머니랑 비슷하시네요. 너 할머니 어디 계시는데? 시골에 계세요. 전라도에. 그럼 자주 못 보겠네. 네. 명절에나 한 번씩 가요. 그것도 요새는 바빠서 총각 목소리가 조금 작아져요. 미안한 마음이 묻어나는 목소리예요. 그래, 다들 바쁘지. 알아. 우리는 말없이 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요. 딩. 문이 열리고 현관문 앞에 서요. 비밀번호를 눌러요. 삐삐삐삐. 문이 열려요. 들어와. 실례하겠습니다. 총각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신발을 벗어요. 양말에 구멍이 났네요. 엄지발가락이 빼꼼 나와 있어요. 앉아 있어. 금방 해줄게. 부엌으로 가요. 냉장고를 열어요. 아까는 텅 비어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재료가 보이기 시작해요. 계란 몇 개, 김치, 햄, 파, 마늘. 있네. 김치볶음밥 해주면 되겠어. 철컥.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을 올려요. 기름을 두르고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마늘을 넣어요. 마늘 타는 냄새가 확 퍼져요. 고소하고 좋아요. 김치를 썰어서 넣어요. 치익하고 김치가 익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여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를 위해 밥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 미음.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총각이 부엌 입구에 서서 물어봐요. 아이고, 됐어. 넌 앉아 있어. 금방이야. 그래도 됐다니까. 넌 손님이야. 손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요. 총각이 멋쩍게 웃으며 다시 거실로 가요. 밥을 넣고 볶아요. 주걱으로 휘휘 저으면서 샤샤샥 밥알이 팬에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가 참 좋아요. 계란을 풀어서 한쪽에 스크램블을 만들어요. 노르스름하게 익은 계란을 밥에 섞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 김가루 솔솔. 완성이에요. 접시에 담아요. 김치도 조금 더 꺼내서 접시에 담고 물도 한 잔 따라요. 자, 먹어. 상을 총각 앞에 놔요. 총각이 김치볶음밥을 보더니 눈이 커져요.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럼 내가 해주는 밥인데 빨리 먹어. 식기 전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총각이 손을 모으고 인사해요. 그 모습이 기특해 보여요.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어요. 우물우물. 씹는 소리가 들려요. 총각 얼굴이 환해져요. 으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맛있어? 더 먹어. 네, 할머니, 진짜. 이렇게 맛있는 김치볶음밥은 처음 먹어봐요. 에이, 겁발림 말고.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찡해져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다니. 그건 그 총각 엄마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총각이 밥을 계속 떠먹어요. 아삭아삭 김치 씹는 소리, 후루룩 물 마시는 소리.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누군가 내가 해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이 따뜻해져요. 뭔가 뿌듯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아까 먹었어. 넌 많이 먹어. 사실 거짓말이에요. 아까 컵라면 조금 먹은 게 전부예요. 근데 배가 안 고파요. 이 총각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총각이 밥을 다 먹어요. 접시가 깨끗해요.
후아, 배불러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잘 먹었으면 됐다. 할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요. 총각 눈에 다시 눈물이 고여요. 왜 무슨 일인데? 저, 오늘 면접 결과 나왔는데요. 또 떨어졌어요. 이번이 벌써 12번째예요. 12번. 네. 작년부터 계속 넣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요.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오늘은 진짜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총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려요. 어깨가 떨려요. 엄마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이번엔 붙었냐고 물어보실 텐데 또 떨어졌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야,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예요.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야, 임마. 내가 총각 손을 잡아요. 주름진 내 손이 총각의 따뜻한 손을 감싸요. 너 말이야, 내가 못난 게 아니여. 세상이 너무 빡빡한 거지. 할머니, 내가 뭘 알겠냐마는 요새 뉴스 보면 나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 100명이 지원하는데 한 명만 뽑는데 어떻게 다 붙겠어. 그래도 12번이나. 12번이면 어때. 13번째 하면 되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가. 총각이 나를 봐요. 눈물 그렁한 눈으로. 근데요, 할머니. 저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많이 힘들지. 나도 모르게 총각 등을 토닥여요. 톡톡톡. 근데 말이여, 민우야. 오늘 하루만 쉬어. 오늘은 울어도 돼. 실컷 울고 밥 먹고 푹 자. 그리고 내일 다시 생각해봐. 내일도 포기하고 싶으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 할머니, 세상이 너를 안 봐주면 내가 봐줄게. 내가 너 응원할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쉬어. 알았지? 총각이 고개를 끄덕여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총각을 안아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안아주고 있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얼마만인지. 총각이 내 품에서 한참을 울어요. 나는 그냥 등을 쓰다듬어줘요. 똑딱똑딱. 벽시계 소리가 들려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한참 후에 총각이 고개를 들어요. 얼굴이 빨개요. 죄송해요. 처음 보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됐어, 됐어.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어디 나빠. 참고만 살면 병 걸려. 총각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요.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안 돼. 아니에요. 밥도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총각이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요. 수도꼭지를 틀어요. 싸아 물소리.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게 뭐라고. 그냥 밥 한 끼 해준 건데. 그냥 말 몇 마디 해준 건데.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있나요? 총각이 설거지를 끝내고 와요. 할머니, 다 했어요. 그래,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저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 말에 눈이 커져요. 뭐, 또 온다고? 네. 할머니 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리고 할머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야, 그럼 돈을 내야지. 공짜로 자꾸 먹을 수는 없지. 아, 그럼 제가 재료비 드릴게요.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고요. 총각이 신이 나서 말해요. 나는 웃음이 나와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밥 해줄 테니까 넌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줘. 요새 젊은 애들이 뭐하고 노는지,
무슨 노래 듣는지, 무슨 드라마 보는지. 네, 그 정도야 얼마든지요. 그리고 말이여, 나 그 뭐냐? 키오스크? 그거 쓰는 법 좀 가르쳐줘. 요새 식당 가면 그거만 있어서 밥도 못 시켜 먹겠더라. 아, 키오스크요.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그럼 됐다. 오늘은 이만 가봐. 날 어두워지기 전에. 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총각이 신발을 신어요. 구멍난 양말이 보여요. 야, 민우야. 네, 양말 구멍 났다. 다음에 올 때 새 거 신고 와. 아, 네. 하하. 총각이 웃어요. 환한 얼굴로. 할머니, 그럼 모레 와도 돼요? 모레? 그래 와. 점심때 와. 네. 꼭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총각이 나가요. 문이 닫혀요. 찰칵. 다시 조용해져요. 근데 아까랑 다른 조용함이에요. 아까는 텅 빈 느낌의 조용함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따뜻한 조용함이에요. 소파에 앉아요. 웃음이 나와요. 허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혼잣말을 해요. 핸드폰을 봐요. 큰애한테 전화를 걸어봐요. 뚜뚜뚜. 여보세요, 엄마? 응, 나야. 뭐해?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바쁘면 됐어. 뚝. 전화가 끊겨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레 민우가 온다고 했거든요. 밥 해줄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창밖을 봐요.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참 예뻐요. 따르릉.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요. 누구지? 문을 열어봐요. 옆집 아주머니예요. 언니, 낮에 공원 갔다 오셨어요? 응, 갔다 왔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응, 좋더라. 아주머니가 웃어요. 다행이다. 계속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그럴게. 아주머니가 가고 문을 닫아요. 부엌에 가요. 냉장고를 열어요. 내일 장 좀 봐야겠네. 모레 민우 온다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혼잣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혼잣말이 외롭게 들리지 않아요. 메모지를 꺼내요. 사각사각. 펜으로 적어요. 계란 한 판, 돼지고기 삼겹살 500지, 파 한 단, 양파 2개, 감자. 장볼 목록을 적다 보니 신이 나요. 누군가를 위해 장을 보러 간다는 게 얼마만인지.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이 기다려지거든요. 모레가 기다려지거든요. 소파에 누워요. TV를 켜요. 딱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돼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래, 모레 뭐 해줄까? 제육볶음 해줄까?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야, 젊은 애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불고기 해줘야지. 머릿속으로 메뉴를 고민해요. 이게 얼마 만에 하는 고민인지. 행복한 고민이에요. 눈이 스르르 감겨요. 오늘은 악몽 안 꿀 것 같아요. 오늘은 따뜻한 꿈을 꿀 것 같아요. 밥 먹는 민우의 환한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쓱. 잠이 들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그날 밤, 민우도 집에서 잠을 청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봐요. 오늘 만난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못난 게 아니여. 세상이 너무 빡빡한 거지. 그 말이 계속 맴돌아요.
눈물이 또 나오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고마운 눈물이에요. 따뜻한 눈물이에요. 핸드폰을 꺼내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뚜뚜뚜. 민우야? 왜? 엄마,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엄마, 오늘 밥 먹었어? 응? 왜 갑자기? 그냥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지? 민우야,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웃는 소리가 들려요. 알았어. 엄마도 잘 먹을게.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응. 엄마 사랑해. 어머, 우리 아들 왜 이래? 사랑한다니. 갑자기. 그냥. 엄마 잘 자. 그래, 너도 잘 자. 전화를 끊어요. 가슴이 따뜻해요. 모레 할머니 집에 가야지. 양말도 새 거 사고, 재료비도 챙겨가고. 아,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거 뭐 없나? 생각하다 보니 웃음이 나와요. 참 신기하다. 아침에는 죽고 싶었는데. 중얼거려요. 창밖을 봐요. 달이 떠 있어요. 밝은 달이에요. 엄마 SNS에 나왔던데요? 모르는 애들한테 밥 해주신다면서요? 그날은 민우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정확히는 32번째 만남이었죠. 나는 매번 세웠거든요. 달력에 작은 별표를 그려가면서 그날도 평소처럼 민우가 점심때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려요. 할머니, 저예요. 민우 목소리예요. 근데 뒤에서 다른 목소리도 들려요. 문을 열었더니 민우 뒤에 여자애가 둘 서 있어요. 할머니, 소개할게요. 제 친구 지은이랑 수진이에요. 할머니 밥이 너무 맛있다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먹고 싶대요. 아이고, 그래. 들어와, 들어와. 두 여자애가 공손하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박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수진입니다. 그래, 그래. 어서 들어와. 신발 벗고 셋이서 우르르 들어와요. 갑자기 집안이 시끌벅적해져요. 와, 진짜 민우 오빠 말대로 집이 엄청 따뜻한 느낌이에요. 맞아. 뭔가 우리 할머니 집 같아. 두 여자애가 수다를 떨어요. 나는 웃으면서 부엌으로 가요. 앉아 있어. 금방 해줄게.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가 따라 들어와요. 이제는 민우가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도 좀 거들어요. 파도 썰고 양파도 까고.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오늘은 제육볶음 하자. 얘들이 고기 좋아할 것 같아. 네. 민우가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요. 나는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요. 쏙쏙 양념 섞는 소리. 거실에서 두 여자애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은아, 너 오늘 면접 어땠어? 아, 망했어.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괜찮아. 다음에 또 있어. 그래도 벌써 몇 번째인데.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어요. 나는 민우를 봐요. 민우도 나를 봐요. 우리는 동시에 웃어요. 민우야, 저 애도 너처럼이네. 네, 할머니. 요새 다들 비슷해요. 고기를 볶아요.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확 퍼져요. 우와, 무슨 냄새예요? 너무 좋은데? 지은이가 부엌 쪽을 보며 말해요. 제육볶음이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저희 돈 드릴게요. 재료비라도. 아이고, 됐어, 됐어. 너희 같은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 민우 혼자 해줘도 되는데 둘이 더 왔다고 돈을 받아? 그래도 됐다니까. 대신 밥 먹고 나서 너희 얘기 좀 들려줘.
나 요새 젊은 애들 얘기 듣는 게 재미있더라. 수진이가 웃어요. 할머니, 저희 얘기는 재미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해도 괜찮아. 나는 듣는 게 좋으니까. 밥상을 차려요. 제육볶음, 김치,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자, 먹어라. 우와. 세 명이 동시에 감탄해요. 잘 먹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우물우물, 냠냠, 아삭아삭, 밥 먹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봐요.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무슨 음식점 수준이에요. 할머니, 저 이거 먹고 힘날 것 같아요. 애들이 입에 밥을 넣으면서도 계속 얘기해요. 시끌벅적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거예요. 이 느낌이에요. 내가 그리워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밥상머리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밥 먹고 수다 떨고. 할머니, 안 드세요? 나는 먹었어. 너희나 많이 먹어. 사실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애들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서 나는 나중에 먹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지은이가 말해요. 할머니, 제가 민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민우 오빠 많이 위로해 주셨다고. 아니야, 별거 아니요. 밥 한 끼 해주고 말 몇 마디 해준 게 전부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민우 오빠가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민우가 쑥스러워하며 웃어요. 수진이가 말해요. 할머니, 저도 오늘 떨어진 거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밥 먹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됐다. 속상할 때는 밥을 먹어야 해. 배고프면 더 우울해지거든. 맞아요. 그거 완전 공감해요. 애들이 키득키득 웃어요. 그때였어요. 따르릉 따르릉. 내 핸드폰이 울려요. 화면을 보니까 큰애 이름이 떠 있어요. 큰애가 전화를 하네. 잠깐만.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엄마, 나 성희. 그래, 왜? 엄마, SNS에 나왔던데요? 모르는 애들한테 밥 해주신다면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요. 뭐? SNS? 네. 제 친구가 보내줬어요. 대리 효도 주식회사 어쩌고 하면서 엄마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요? 내 사진이? 네. 엄마, 그게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요. 아, 그게. 엄마, 모르는 사람들 집에 들이시면 안 돼요. 요새 사기꾼 많아요. 혹시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엄마, 우리한테는 밥 안 해주시면서 남한테는 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해요. 성희야, 그게 아니고.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그 SNS부터 내리세요. 창피해요. 뚝, 전화가 끊겨요. 멍하니 서 있어요. 창피하다고. 내가 창피하다고. 가슴이 아파요. 집 안으로 들어가요. 애들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민우가 물어봐요. 응? 아니야, 괜찮아. 억지로 웃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응, 큰애가 그러더라. SNS에 내가 나왔다고. 아,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올렸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여요. 제가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혼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할머니. 그때 초인종이 울려요.
딩동딩동딩동. 급하게 누르는 소리예요.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큰애, 작은애, 막내가 다 와 있어요. 엄마, 엄마, 우리 왔어요. 엄마. 셋이서 우르르 들어와요. 어머, 얘들아. 너희가 왜? 엄마, 전화하고 바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큰애 성희가 안으로 들어오다가 거실에 있는 애들을 봐요. 누구예요? 민우와 지은이, 수진이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어요. 아, 얘들은 혹시 SNS에 나온 그 애들이에요? 응. 성희가 애들을 쏘아봐요. 너희들, 우리 엄마한테 뭘 받아먹은 거야? 언니, 작은애 민정이가 성희를 말려요. 언니, 일단 얘기 들어봐. 민우가 앞으로 나와요. 저희는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온 거예요. 좋아서? 공짜 밥이 좋아서지? 언니, 이번에는 막내 민석이가 나서요. 언니 너무하잖아.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지. 민석아, 너는 몰라. 요새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기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저희 사기꾼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힘들 때 할머니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돈 뜯어낼 생각이었지? 언니, 내가 소리쳤어요. 나 소리 지르는 거 아니다. 다들 놀라서 나를 봐요. 얘들은 아무것도 안 받아갔어. 밥만 먹고 갔어.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나한테 얘기도 해주고. 나는 외로웠어. 너희가 안 오니까. 전화 한 통 없으니까. 엄마. 근데 얘들은 와. 일주일에 3번씩 와. 내가 해준 밥 먹고 맛있다고 그래. 내 얘기 들어줘. 나한테 웃어줘. 너희가 안 해주는 걸 얘들이 해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려요. 엄마, 우리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일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알아, 다 알아. 근데 알아도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 혼자 있으면 죽고 싶어지더라. TV만 보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게 너무 힘들더라. 눈물이 나와요. 근데 얘들이 와주니까 내가 살 것 같더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더라. 오늘은 뭐 해줄까?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 그 생각하면서 하루를 버티게 되더라고. 훌쩍훌쩍 울음이 터져요. 민우가 다가와요. 할머니, 미안해, 민우야.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성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신 줄 몰랐어요. 나도 말 안 했으니까.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바쁜 너희 붙잡기 싫어서. 민정이가 다가와서 나를 안아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막내 민석이도 와서 안아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셋이서 나를 안고 있어요. 얼마만인지 몰라요. 자식들이 나를 안아주는 게 흐억흐억 울음이 터져요. 이번에는 진짜 크게 울어요. 엄마, 애들도 같이 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성희가 고개를 들어요. 눈이 빨개요. 그리고 민우에게 다가가요. 너희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민우요. 민우야, 미안해.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가족분들이 할머니 걱정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래도 엄마가 외로우실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가 못해준 걸 내가 해줬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진짜. 민우 목소리가 떨려요. 성희가 민우 손을 잡아요. 앞으로도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우리가 못 올 때 내가 와줘. 네. 우리도 바쁜 건 사실이야. 매일 못 와. 근데 너희가 와줄 수 있잖아. 그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정이가 끼어들어요. 맞아. 우리가 주말에 오면 너희는 평일에 오고, 그러면 엄마가 덜 외로우시겠다. 민석이가 웃어요. 형들, 누나들, 우리 이렇게 해서 엄마 확장된 가족 만들어 드리는 거 어때? 확장된 가족? 응. 피는 안 섞였지만 밥은 같이 먹는 가족. 어때?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해요. 저도 가족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수진이도 말해요. 저는요? 너도. 다들 웃어요. 훌쩍훌쩍.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어요. 근데 이번에는 슬픈 울음이 아니에요. 행복한 울음이에요. 성희가 휴대폰을 꺼내요. 엄마, 저 SNS 봤어요. 대리효도 주식회사? 응. 이거 진짜 멋진 이름이다. 우리 이거 제대로 해보자. 뭐? 엄마 손만 나도 알잖아. 진짜 맛있어. 이거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민정이가 눈이 반짝거려요. 오, 언니. 나도 그 생각했어. 요새 1인 가구 많잖아. 특히 젊은 사람들. 집밥 그리워하는 사람 엄청 많아. 민석이가 말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외로우시고. 이거 완전 윈윈이잖아. 민우가 신이 나서 말해요. 할머니, 저 SNS 마케팅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이긴 한데 SNS는 자신 있거든요. 지은이가 말해요. 저는 경영학과 나왔어요. 사업 계획서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이가 말해요. 저는 디자인 전공이에요. 로고 만들어 드릴게요. 다들 신이 나서 얘기해요. 나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봐요. 얘들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근데 나는 그냥 밥이나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그게 바로 사업이에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업인 거예요. 성희가 웃어요. 엄마는 요리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민우가 말해요. 할머니, 우리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요. 다들 나를 봐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눈물만 나와요. 행복한 눈물이. 그래. 해보자. 우리 같이 해보자. 와. 환호성이 터져요. 애들이 서로 안고 좋아해요. 거실이 시끌벅적해요.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밥을 같이 먹으면 가족이 되는구나. 창밖을 봐요.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참 예뻐요. 새로운 시작 같아요. 성희가 다가와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해. 민정이가 와요. 엄마 미안했어요.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민석이가 와요. 엄마, 제가 주말마다 와서 청소 도와드릴게요. 오냐, 우리 막내. 민우가 와요. 할머니, 저는 계속 올 거예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요. 그래, 와라. 많이 와. 지은이와 수진이도 와요. 할머니, 저희도요. 그래. 다들 와. 많이 와. 다들 나를 안아요. 따뜻해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려요. 이제 그 소리가 좋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밥을 같이 먹을 거니까요. 웃음을 나눌 거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소파에 다 같이 앉아요. 좁지만 행복해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성희가 노트북을 꺼내요. 일단 이름은 정해졌고, 대리 효도 주식회사. 다음은 다들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시작해요. 나는 부엌으로 가요. 냉장고를 열어요. 이제 늘 가득해요. 애들이 와서 채워주거든요. 물을 끓여요. 보글보글 따뜻한 차를 내려요. 찰랑찰랑 컵에 따르는 소리. 거실로 가서 컵들을 내려놓아요. 자, 차 마셔. 고맙습니다. 다들 차를 마셔요. 호로록. 그 소리가 좋아요. 이 모든 소리가 좋아요. 살아있는 소리니까요. 함께하는 소리니까요. 창밖을 봐요. 별이 뜨기 시작해요. 반짝반짝. 예쁘네요. 오늘 밤은 정말 좋은 밤이에요. 오늘도 누군가는 내 밥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아침 6시. 자명종이 울려요. 삐삐삐. 예전 같으면 아이고, 벌써 아침이네 하면서 한숨 쉬었을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벌떡 일어나요. 기운이 넘쳐요. 오늘은 뭘 해줄까? 혼잣말을 하면서 부엌으로 가요. 찰싹찰싹 신발 소리가 경쾌해요. 냉장고 문을 열어요. 쓱 가득 차 있어요. 어제 민석이가 장 받아준 재료들로 싱싱한 채소들, 고기, 생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은 아침에 김영숙 언니 오신다고 했지? 그럼 미역국 끓여야겠네. 아침에는 속 편한 게 좋으니까. 메모지를 봐요. 오늘 올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오전 8시 김영숙 할머니 소화 안 될 때 좋은 음식. 오전 10시 이준호 씨 면접 전 든든한 한 끼. 점심 12시 민훈의 팀 회식 5명. 오후 3시 박순자 할머니, 최만수 할아버지, 노부부 데이트. 저녁 6시 성인의 가족 손주들과 함께. 빼곡해요. 하루가 빼곡해요. 예전에는 텅 비어있던 달력이 이제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을 끓여요. 보글보글 미역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확 퍼져요. 이 냄새를 맡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에요. 딩동. 벌써 왔나 봐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8시예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요. 김영숙 언니가 서 계세요. 나보다 1살 많은 73이에요. 순심아,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 언니, 어서 와요. 오늘 속 안 좋다고 했죠? 미역국 끓였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어제 저녁에 잘못 먹었나 봐. 속이 더부룩하더라고. 그럼 더더욱 잘 오셨어요. 우리 미역국 먹고 속 풀어요. 상을 차려요. 따끈한 미역국, 잘 익은 김치, 나물 몇 가지. 영숙 언니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요. 호로록. 아, 시원하다. 순심아, 내 손맛은 정말 약손이야. 에이, 언니도. 아니, 진짜야. 나 요새 내 밥 먹으러 오면서 완전히 살맛 난다니까. 언니도 혼자 사세요? 응. 우리 영감 작년에 갔잖아. 그 뒤로 계속 혼자. 자식들은 있어도 뭐하나. 바쁘다고 잘 안 오더라고. 그러게요. 다들 바쁜 세상이에요. 근데 순심아,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사업까지 만들고. 영숙 언니가 주위를 둘러봐요. 우리 집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실 한쪽을 개조해서 작은 식당처럼 만들었거든요. 테이블 4개, 의자 8개. 많지는 않지만 아늑해요. 벽에는 민우가 만들어준 간판도 걸려 있어요. 대리 효도 주식회사 마이너스 밥심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밥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사업이지. 요새 TV에도 나왔다며? 우리 딸이 그러던데 뉴스에 나온 거 봤대. 에휴, 창피해서.
카메라 앞에 서니까 떨리더라고요. 근데 잘했어. 너 덕분에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데. 영숙 언니가 내 손을 잡아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해요. 순심아, 고마워. 정말로. 제가 더 고맙죠. 언니가 와주셔서 우리는 밥을 먹어요. 우물우물 씹는 소리, 찰랑찰랑 물 마시는 소리. 함께 먹으니까 밥맛이 나요. 언니,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속 더 안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너 완전 우리 엄마 같아. 에이, 언니. 저보다 언니가 더 연세가 많잖아요. 그래도 너한테 엄마 같은 느낌 받아. 챙겨주는 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영숙 언니가 설거지를 하려고 해요. 언니 됐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지. 밥 얻어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그래도 딩동. 초인종이 또 울려요. 언니, 제가 나갔다 올게요. 앉아 계세요. 문을 열어요. 이준호 씨가 서 있어요. 28살 청년이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 준호야. 오늘 면접 있다고 했지? 네. 오후 2시예요. 그럼 든든하게 먹어야지. 들어와. 준호가 들어와요. 영숙 언니를 보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어머, 인사 잘하네. 몇 살이에요? 28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주랑 나이가 비슷하네. 둘이 금방 친해져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해요. 오늘은 불고기 해줘야지. 면접 전에는 힘나는 거 먹어야 하니까.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찍 양파 볶는 소리. 거실에서 영숙 언니와 준호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말지.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힘들지? 네. 진짜 힘들어요. 오늘도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떨어지면 어때? 또 하면 되지. 우리 순심이가 그러던데 포기만 안 하면 된대. 네.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요. 웃음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나이도 사는 곳도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밥 한 끼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불고기를 접시에 담아요. 밥도 푸고 김치도 담고 된장찌개도 한 그릇. 준호야 먹어. 와 할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준호가 눈을 반짝여요. 맛있겠다. 나도 하나 집어 먹어도 돼? 영숙 언니가 젓가락을 들어요. 언니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 셋이서 밥을 먹어요. 와삭와삭. 냠냠. 호로로. 밥 먹는 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저 이거 먹고 면접 꼭 붙을 거예요. 그래, 붙어야지. 자신감 가지고 가. 네. 준호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나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결과 나오면 전화해. 네. 꼭 연락드릴게요. 준호가 나가요. 찰칵. 영숙 언니가 웃어요. 참 기특한 애네. 그러게요. 요새 젊은 애들 보면 다 착해요. 그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하더라고. 영숙 언니도 일어나요. 순심아, 나도 이만 갈게. 속이 완전히 풀렸어. 언니 또 오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여기 단골이잖아. 영숙 언니를 배웅하고 설거지를 시작해요. 싸. 물소리. 찰랑찰랑 그릇 닦는 소리. 이 소리들이 이제는 음악처럼 들려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봐요. 햇살이 따사로워요. 딩동. 또 초인종이 울려요.
시계를 보니 11시 반. 민우네가 조금 일찍 왔나 봐요. 문을 열어요. 할머니. 민우가 와르르 들어와요. 뒤에 지은이, 수진이, 그리고 새로운 얼굴 둘이 더 있어요. 애들아, 어서 와. 할머니, 오늘 회사 동료들도 데려왔어요. 소개할게요. 이쪽은 태영이 형이고, 이쪽은 혜진 누나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어서 와. 들어와, 들어와. 5명이 우르르 들어와요. 집안이 금방 시끌벅적해져요.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 날씨가 쌀쌀하니까 뜨끈한 게 좋지. 와, 할머니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지은이가 손뼉을 쳐요. 부엌으로 가요. 벌써 준비해둔 김치찌개를 데워요. 보글보글. 김치찌개가 끓으면서 매콤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져요. 우와, 냄새만 맡아도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이야. 밥을 푸고 반찬을 담아요. 계란말이도 부치고 김구이도 준비하고. 자, 먹어. 5개 그릇을 상에 놓아요. 잘 먹겠습니다. 5명이 동시에 손을 모아요. 그 모습이 참 예뻐요. 우물우물, 아삭아삭, 호호 불어먹는 소리. 으악, 뜨거. 근데 맛있어. 할머니,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 할머니, 저 이거 먹고 오늘 하루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신나서 밥을 먹어요. 나는 옆에서 보고 있어요. 흐뭇해요. 민우가 나를 봐요. 할머니, 할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조금 있다가 먹어. 너희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서. 할머니, 태영이라는 청년이 말해요. 할머니, 저 민우한테 할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밥이야 원래 같이 먹는 거지. 아니에요. 민우가 할머니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맨날 우울해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웃기만 해요. 민우가 쑥스러워하며 웃어요. 형, 그건 좀 사실이잖아. 할머니가 민우 살려주신 거예요. 혜진이라는 여자애도 말해요. 저희도 민우 보면서 배웠어요. 힘들 때 혼자 견디지 말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거요. 그래, 맞아. 혼자 견디면 병 걸려. 함께 있어야 해.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밥을 다 먹고 애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우겨요. 아니야, 됐어. 내가 할게. 안 돼요. 할머니는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결국 5명이 부엌으로 우르르 가요. 싸. 찰랑찰랑. 키득키득. 설거지하면서도 웃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봐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원하던 거구나. 딩동. 또 초인종이 울려요. 이번에는 박순자 할머니랑 최만수 할아버지예요. 둘이 손을 잡고 서 계세요. 순심아, 우리 왔어. 어머, 어서 오세요. 오늘 데이트 오시는 날이죠? 허허, 데이트래. 이 나이에 무슨 데이트요? 만수 할아버지가 쑥스러워 하세요. 데이트 맞아요. 예쁜 데이트예요. 들어오세요. 노부부가 들어와요. 애들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와요. 할머니, 저희는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민우야, 저녁에 또 올 거지? 당연하죠. 오늘 성희 이모네 가족들 오잖아요. 그래, 그래. 저녁에 보자. 애들이 우르르 나가요. 노부부를 자리에 앉혀드려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순심아, 우리는 그냥 내 손 마시면 돼. 뭐든지 좋아. 그럼, 오늘은 생선구이 어때요? 아침에 민석이가 고등어 사다 줬거든요. 오, 좋지. 고등어를 굽기 시작해요.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확 퍼져요. 노부부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보, 우리 순심이 집 오니까 좋지? 그럼 좋지.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데. 우리 자식들은 바쁘다고 잘 안 오잖아. 근데 여기 오면 사람 사는 것 같아. 맞아. 순심이가 우리 구원자야.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웃음이 나와요. 구원자라니. 내가 무슨 구원자예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일 뿐인데. 고등어 구이를 접시에 담아요. 무생채도 만들고 쌈장도 준비하고. 자, 드세요. 아이고, 고맙네. 노부부가 밥을 드세요. 우물우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가 약해서 천천히 먹으셔야 해요. 순심아, 너 손맛 정말 끝내준다. 에이, 할아버지도. 아니, 진짜야.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맛있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자 할머니가 만수 할아버지 팔을 톡 치세요. 둘이 키득키득 웃으세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밥을 다 드시고 차를 내드려요. 찰랑찰랑. 따뜻한 둥글레 차예요. 순심아, 우리 다음 주에도 올게. 그럼요. 오셔야죠. 고맙다, 정말로. 순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세요. 너 덕분에 우리가 산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노부부를 배웅하고 잠깐 쉬어요.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아요. 후, 한숨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피곤한 한숨이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한숨이에요. 시계를 봐요. 오후 4시. 저녁에 성인애가 온대요. 손주들도 데려온다고 했어요. 일어나서 다시 부엌으로 가요.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죠. 오늘은 뭘 해줄까? 손주들이 오니까. 돈가스 해줘야겠다. 애들이 돈가스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두드려요. 톡톡톡. 빵가루를 입혀요. 바스락바스락. 기름을 데워요. 치익. 요리하는 동안 행복해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려요. 손을 닦고 문을 열어요. 엄마. 성희가 와 있어요. 민정이도 민석이도 그리고 손주들도. 할매. 할매. 손주 둘이 나한테 달려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매 보고 싶었어? 응. 할매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 그래. 할매가 맛있는 거 해줬어. 들어와. 다들 들어와요. 집안이 금방 왁자지껄해져요. 엄마, 오늘도 바쁘셨어요? 응. 좋은 바쁨이지.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알아. 걱정 마. 저녁상을 차려요. 돈가스, 스파게티, 샐러드. 와, 손주들이 환호해요. 할매, 돈가스다. 그래, 많이 먹어. 다 같이 둘러앉아요. 테이블이 좁지만 괜찮아요. 오순도순 모여 앉으니까 더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다들 손을 모아요. 우물우물. 냠냠냠. 와삭와삭. 밥 먹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져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성희가 말해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밥 생각나요. 민정이도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막내 민석이가 말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나도 너희 사랑해. 많이. 딩동. 또 초인종이 울려요. 제가 나갈게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요. 민우가 와 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어머, 민우야. 이게 뭐야? 할머니, 저 오늘 면접 붙었어요.
최종 합격했어요. 뭐, 정말?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계속 응원해 주셔서 포기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어요. 민우가 울먹여요. 나도 눈물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 민우.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우를 안아요. 흐어? 민우가 내 품에서 울어요. 다들 박수를 쳐요. 짝짝짝짝. 축하해요. 민우 씨, 정말 잘 됐네요. 집안이 축하 인사로 가득해요. 민우도 같이 앉아요. 다 같이 밥을 먹어요. 웃고 떠들고 서로 축하하고.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밥을 함께 먹으면 우리는 가족이에요. 밥을 다 먹고 다 같이 설거지를 해요. 성희가 설거지를 하고 민정이가 닦고 민석이가 정리하고 민우도 거들고 손주들도 작은 손으로 도와줘요. 싸 찰랑찰랑 키득키득 웃음소리와 물소리가 섞여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봐요. 휴대폰을 꺼내요. 사진을 찍어요. 찰칵. 이 순간을 담아요. 행복한 이 순간을. 설거지를 다 하고 모두 거실에 모여요. 엄마, 저희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성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해요. 응? 무슨 얘기? 엄마, 우리 이거 좀 더 키워보려고요. 대리효도 주식회사. 키운다니? 네. 요새 엄마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민우처럼 힘든 젊은이들도 많고요. 이걸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민석이가 말해요. 엄마, 우리 지점을 만들려고요. 다른 동네에도 엄마처럼 요리 잘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각자 지역에서 젊은이들한테 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민정이가 말해요. 우리 앱도 만들려고요. 예약도 하고 메뉴도 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민우가 말해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이 일이 진짜 큰 일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다들 나를 봐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엄마 괜찮으시죠? 물론 엄마가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나와요. 행복한 눈물이에요. 그래. 해보자. 우리 같이 해보자. 다들 환호해요. 손주들도 같이 좋아해요. 할매 최고. 할매 짱. 다들 나를 안아요. 따뜻해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져요. 근데 예전에 그 쓸쓸한 조용함이 아니에요. 따뜻한 조용함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하루를 되돌아봐요. 아침에 영숙 언니가 왔고, 준호가 왔고, 민훈의 팀이 왔고, 노부부가 왔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왔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려요. 이제 이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 기다려지거든요. 내일도 누군가 올 거예요. 내 밥을 먹으러, 내 얘기를 들으러, 그리고 나도 그들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함께 웃을 거예요. 창밖을 봐요. 달이 밝아요. 별이 반짝여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봐요. 예전 사진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때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도 행복해요. 다른 종류의 행복이지만요. 휴대폰을 꺼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봐요. 밥 먹는 사람들, 웃는 얼굴들, 행복한 순간들, 찰칵찰칵. 사진을 보다가 웃음이 나와요. 침대로 가요. 누워요. 푹신. 이불을 덮어요. 따뜻해요. 눈을 감아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엄마 맛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최고예요.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아요. 웃음이 나와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쓱 잠이 들어요. 편안하게. 1년 후. 할머니, 오늘 뉴스 봤어요? 민우가 신문을 들고 와요. 뭔데? 할머니 나왔어요. 대리효도 주식회사, 전국 신계지점 돌파. 어머, 그래. 네. 그리고 할머니가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도 받으신대요. 에이, 뭔 상을. 받으셔야죠.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는데요. 지은이가 들어와요. 할머니, 오늘 예약이 20명이나 돼요.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 좋네. 바쁜 게 좋아. 수진이가 들어와요. 할머니, 오늘 TV 인터뷰 있으시잖아요. 준비하셔야죠. 알았어, 알았어. 성희가 전화를 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와. 할매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정이가 문자를 보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새로 시작하는 20호점 오픈식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알았어. 갈게. 민석이가 영상통화를 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웃어요. 다들 나를 챙겨줘요. 진짜 자식들도, 밥으로 만난 자식들도. 부엌으로 가요. 냉장고를 열어요.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밥을 해야죠. 오늘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물을 끓여요. 보글보글. 쌀을 씻어요. 찰랑찰랑. 김치를 꺼내요. 아삭. 하루가 시작돼요. 행복한 하루가. 거울을 봐요.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어요. 근데 표정이 달라요. 웃고 있어요. 진짜로 웃고 있어요. 나 나순심. 올해 73. 거울 앞에서 중얼거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딩동. 첫 손님이 와요. 할머니. 문을 열어요. 환한 웃음으로. 어서 와. 밥 먹으러 왔구나? 네.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서요. 그래, 들어와. 금방 해줄게. 문이 열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밥 냄새가 퍼지고, 오늘도 집은 따뜻해요. 오늘도 나는 행복해요. 밥 한 끼로. 우리는 가족이 됐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은 밥 먹었니? 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밥 한 끼에 담겨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밥 한 끼로 우리는 식구가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내 밥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밥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 이막이에요. 나 나순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